국민주권 시대, 인권 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선거제도도 고치질 못했고 또 헌법도 고치질 못했고 대연정도 하질 못했고 그리고 이제 열린우리당마저 마침내 깨져 버렸으니까 내가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치적 목표를 이루지를 못한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숨기지 않고 좌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절했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어렵게 국정 주도권을 쥐었지만 개정안을 사학법,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등 주요 정책은 강행할수록 국회에서 표류했고 부동산과 교육 등 민생 현안들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초현실주의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분하더라고요. 굉장히. 너무너무 분하고. 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정지됐다. 그러나 그때부터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 시위가 시청 앞을 가득 메웠고 탄핵 정국이 표심을 가른 총선에서 국민들은 여당의 과반 의석을 몰아줬다.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을 든 상자를 들고 11시간 만인 밤 8시쯤 조국 장관의 자택을 나섭니다. 조국 가족분 PC 확보하셨습니까? 오래 걸리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부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은 보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한국당은 어제 국회 본청 7층의 의원가 사무실을 아예 봉쇄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 접수부터 막았는데요. 경호권이 발동돼 국회 경호과가 나섰지만 인간띠를 짜고 나온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은 의원과뿐만 아니라 2층, 4층, 6층 등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열릴 수 있는 회의장을 모두 막아 계속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촛불을 든 시민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약 700~800m 도로를 가득 메운 촛불 시민들은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쳤습니다. 특히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고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 특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뭐 했냐 물으면 평가가 어떻든 간에 할 만큼 했다. 확실합니다. 아니, 제가 막 그냥 꼭 그랬다는 게 아니고 하도 못했다고 하니까 결코 내가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좌절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가슴 아파요. 대통령은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으면 되지만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그 정치적 목표는 또 하고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대통령은 언제라도 또 바뀔 수 있습니다. 5년 지나면 또 바뀌고 5년 지나면 또 바뀌고 할 수 있지만 이 지역구도는 누가 바꾸냐 이거죠. 이 엉터리 정치판은 누가 바꾸냐. 제가 못 바꿨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바꿔주세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2시간 정도 지나 내놓은 넉 장짜리 사퇴에 변해서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란 말을 16번 언급했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필생의 사명이었다. 제가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사퇴의 변을 담은 입장문에서 먼저 검찰개혁은 자신의 필생의 사명이었고 그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을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16대 대통령 노무현. 그가 꾹꾹 눌러 쓴 친필 메모. 장담하기 어렵다. 대결단은 상황의 제약을 받는다. 되게 하는 지혜를 모아보자. 대통령은 점점 고립돼 갔다. 학벌사회, 연고사회, 외로이 떠있는 대통령. 지역구도를 깨고 예측을 깬 당선, 그게 원죄로 작용했던 것일까? 예측을 깨고 당선된 죄, 지역구도 극복 죄. 돌아갈 수 없는 다리. 강렬한 포부와 열정이 사명감, 책임감 아니면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연속일 수도. 대통령과 함께한 이들도 보지 못했던 자료. 외로이 떠있는 대통령. 식민지 독재 정치 하에서 썩어빠진 언론. 언론과의 숙명적인 대척. 표현의 자유. 책임 없는 언론과의 투쟁을 계속할 것. 취임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강남 부동산으로 상징되는 강자의 세계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졌다. 강자의 목소리가 특별히 큰 사회, 부동산 정책, 강남 부동산. 대통령은 이제 정확히 그걸 간파하신 거죠. 그래서 강자들의 영역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돈 있고 힘든 사람들의 자산 분포를 보시면 다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확히 보신 거죠. 그리고 이거 일단 놔두면 대통령이 그 표방했던 게 뭡니까? 특권과 반칙의 철폐였잖아요. 그러니까 특권의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부동산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2003년에 보면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이제 세상 끝내겠다라는 얘기를 천명을 해요, 직접 본인이.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강남 불패라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민 생활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특권의 대표가 부동산 특권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혁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또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신 거죠. 기득권 세력의 반발은 거셌고 집요했다. 끝없이 위세를 과시한다. 모든 권위를 흔들고 끝없이 신뢰를 파괴.
기준도 없이 흔드는 것 부지기수.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놓고 막상 추진하면 흔든 것도 한둘이 아니다. 기득권을 대변하고 강자와 한 몸인 극우 보수 언론과도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의 지형은 매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근데 그런 배경 속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출범을 한 거죠. 권력이 집권 초기에는 언론사 사장들을 만나고 그리고 뭐 잘 봐달라고 부탁도 하고 언론사는 뭐 당연히 우리 사회는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화답하면서 근데 그게 밀월관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나는 언론이 진실되게 보도해 주기만을 바란다. 내가 언론이 특별히 잘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또 언론이 보도를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겠다. 그런 거를 공언을 했거든요. 그 무렵 수석 보좌관 회의 중 친필 메모. 언론과의 숙명적인 대처. 노무현 대통령이 쓰신 메모 중에 언론과의 숙명적인 대척이라는 메모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하고자 했던 사회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과의 대척을 피하기는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이후 책임없는 언론과의 투쟁을 계속할 것.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정부를 방어할 것.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좋은 말은 이거였는데 대통령 이후 책임없는 언론과의 투쟁을 계속할 것.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정부를 방어할 것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책임없는 언론과의 투쟁을 계속할 것? 너무 세지 않아? 라고 생각할 거고 특히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정부를 방어할 것. 이 말이 너무 감정적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요. 언론의 지적이 합리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지적이 아니고요. 정말 부당한 공격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당한 공격이 있을 때 대통령이 스스로 정부를 방어하고 싶었겠구나. 그 마음이 여기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취임 초반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5글자 친필 메모. 표현의 자유. 언론이 행사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기능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행사해야만 하는 자유죠.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됐던 시기도 문제지만 마치 표현의 자유가 언론사만의 자유인 것처럼 행사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언론사 내에서도 언론사 소유주의 자유인 것처럼 왜곡되어 있는 것 더 문제라고 봅니다. 2019년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그때보다 나아졌을까? 잘 나가던 변호사에서 인권 변호사로 또다시 노동운동가로 계산적이었다면 쉽지 않았을 터. 줄을 잘 서야 떡고물이라도 떨어진다는 정치판에서도 그는 계산적이지 못했다.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박수로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반대표로 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촌놈 한 명 있었다. 대한민국 상위 1% 무리 틈에 끼어 기죽을 만도 하건만 개혁이니 서민이니 지역이니 제 말이 옳다 빡빡 우겨대고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품격 없다 경박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얻어맞아도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크고 작은 건 대봐야 한다며 탁 깨놓고 말하길 즐겼던 정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시렵니까? 이 시대 최고 촌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말한다.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오지 못했고,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국위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무리가 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세계에 남겨주었던 제 가구는 야이놈아, 모난돌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밥이 칩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임했던 그들의 가온 역시 야이놈아 계란으로 밥이 칩니다. 고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